안녕하십니까. 립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분명히 밝히건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순방을 앞두고 9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배가 아닌 협력을 추구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대북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결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포함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을 모든 인도 태평양 국가들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돌연 취소돼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에 따른 압박 유지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국제 공조전선의 균열을 막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안보는 번영의 토대라며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 핵 확산에서부터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이르기까지 가장 시급한 영내 위협들에 맞서기 위해 생각이 맞는 나라들과 함께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번 순방과 관련해 추가 조치 및 투자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보여줄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번영은 이 필수 지역에 달려있으며 미국은 크든 작든 모든 나라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안에서 반드시 번영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사업기업에 쌈짓돈 쓰듯 1,200억 원을 주더니 통일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할 때와는 다른 목적으로 올해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비공개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예산 전용을 했다고 야권은 지적하는데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1조 원 규모의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용처를 밝히지 않는 비공개 편성액은 약 38%인 4,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비율은 2017년도의 2배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 피해 지원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어디에도 잡혀있지 않던 항목인데 철도, 도로협력, 남북경협 기반시설 구축 등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비공개 예산을 편성해놓고 아무 관련도 없는 대남 지원의 대부분을 사용한 셈입니다. 통일부는 이 돈을 95개 기업에 나눠줬다는 사실만 공개하고 어느 기업에 얼마씩 돌아갔는지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약 100억 원 역시 운용계획안에 없던 깜깜이 예산 항목이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편성 비중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양석 의원은 국회에도 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건 남북관계를 정권 차원에서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통일부가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건 기금 심의 의결 권한을 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친여 성향 인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11월에서 12월 중 자동차 보험료를 3%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메리츠화재가 검증을 의뢰한 기본 보험료 인상률은 약 3%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1위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를 포함한 타 보험사 역시 도미노처럼 조만간 요율 검증을 의뢰할 것으로 보여지고 많은 보험사들이 3% 안팎의 인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손보사들은 현재까지 정비업체 약 2,000곳과 정비요금을 재산정에 계약을 하였는데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 당시에는 2.9% 정도의 보험료 인상 효과가 예상됐지만 실제 재계약 결과 3.4%의 인상 압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사고 증가, 정비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영업 적자는 올해 연간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는데 10월의 경우 1,400억 원까지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최근 내년도 경영 계획을 세운 손보사들의 시장 예측을 종합하면 내년에 최대 1조 4천억 원의 적자가 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인상 요인이 생겼는데도 무작정 억누르다간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중국 광군제 등 해외 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 중 하나는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 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등을 받지 않은 물건들을 들여와 파는 행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판매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11번가 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과 합동으로 야간, 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이뤄지는 온라인 불법 물품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 세일 기간에 싸게 산 해외 직구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에서 되파는 행위를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일본 방송 출연이 모두 취소됐다고 현지 스포츠 연예지인 스포니치 아넥스가 10일 전했습니다. 최근 한 일본 매체가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과거 입은 티셔츠를 문제 삼으며 방탄소년단이 반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지난 9일 밤 TV 아사히의 뮤직스테이션 출연이 취소된 데 이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방송사들의 이런 조치가 지난달 말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치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스포니치 아넥스에 따르면 NHK는 12월 31일 방송되는 홍백 가압전의 방탄소년단의 첫 출연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미 보류하였고 다음 달 5일과 10일 방송되는 후지TV FNX 가요제 측에서도 BTS의 출연을 타진했다가 철회했습니다. 또 12월 하순 방송 예정인 TV 아사히의 뮤직스테이션 슈퍼라이브도 BTS 출연 방안을 검토하다가 백지화했습니다. 일본 방송사들에 잇따른 BTS 출연 백지화는 지민이 지난해 입었던 원자 폭탄 투하 장면 등이 그려진 티셔츠가 일본 내에서 극우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민의 티셔츠에는 광복을 맞아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 원자 폭탄이 터지는 장면의 흑백 사진과 함께 애국심, 우리 역사, 해방, 코리아 등의 영문이 담겨졌었는데 방탄소년단 리더인 RM은 지난 2013년 광복절을 맞아 트위터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투사분들께 감사한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내외로 아주 적은 편입니다. 현재 경남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서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흐리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를 잘 하셔서 옷차림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 창원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복사 냉각의 영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과 산지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다행히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